아이가 갖고 태어나는 집중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게 고학년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전체를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 아이 학년에 맞는 우리 아이의 발달 정도에 맞는 집중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가를 좀 더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민석이라는 아이의 사례예요. 아이가 5살쯤에 퍼즐 맞추기를 무척 좋아했고요. 처음엔 8조각으로 시작을 했고 1년 후에는 100조각도 완성할 정도였대요. 제가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들 데리고 이 집중력 연습할 때 100조각 퍼즐을 해보거든요. 집중력이 좀 잘 발달이 됐다면은 이 퍼즐 놀이에 집중 좋아해요. 잘하고. 그런데 그동안 연습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퍼즐 싫어하는 현상,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1년 후에 100조각도 완성할 정도로 집중을 했대요. 아이들이 집중할 때 모습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이렇게 볼이 빨갛게 상기가 되는데 눈동자도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뻤던 거죠. 그리고 그쯤부터 레고 만들기도 관심을 가졌고요. 아이가 7살 생일 선물로 그 스타워즈 우주선 레고를 선물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같이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 하지마! 이렇게 딱 외치더래요. 그러더니 혼자서 그걸 낑낑대면서 꽂았다 뺐다가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그야말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루 동안 첫날 이 아이가 3시간을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시작을 하더니 결국 4일에 걸쳐서 이 레고를 완성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쵸? 이제 사실은 7살 정도에 이렇게 어려운 레고를 설명서를 봐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걸 완성해내는 건 집중력이 잘 발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요. 그렇게 2, 3년간을 레고에 집중을 하더니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 이 아이가 야구에 빠졌습니다. 그냥 이제 뭐 야구 공 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야구 잡지도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야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아지니 이제 친구들이 이 아이가 야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야구 박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우선 아직 공부 이야기는 안 났습니다만 이 아이가 퍼즐에서 시작해서 레고로 그리고 야구로 이 발전해가는 이 모습에서 이 아이는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력을 잘 발휘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요, 어려운 숙제나 공부에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집중력을 잘 발휘하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퍼즐, 레고, 야구 이 3가지에서 아이가 타고난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3가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뭘까요? 일단 아이가 관심 있는 거였어요. 맞아요. 퍼즐을 보더니 관심을 보여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쵸? 관심 보이는 것에 아이가 재미를 붙이면 점점점 뭐 하게 돼요? 잘하게 되죠. 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 3가지예요. 타고난 집중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이나 경험 속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관심 있는 건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고요. 재미를 붙여서 반복하다 보면은 점점 잘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이 3가지 요소가 아이의 타고난 집중력을 정말 건강하게 원활하게 잘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이거부터 우선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관심 없는 거는 정말 집중을 하기 힘든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관심 없는 대상이 사실은 더 많죠. 그쵸? 우리가 알기 전에는 관심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놀았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네라고 관심이 생겨요. 자, 그러니 관심이라는 건 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약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라면은 사실은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는 여기까지는 또 잘하세요. 우리 아이가 여기 흥미가 있네, 하나 사줘야지 하고 사서 딱 줬더니 펴보지도 않아.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진 것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재미를 붙이는 단계까지는 약간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완성된 모델을 보여주거나 그걸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하고 싶다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진짜 재미를 느끼는 데까지는 누군가 살짝 도와주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활동으로 발전하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요. 자,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애가 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해요. 또 이 질문도 나옵니다. 그렇죠. 재밌어서 시작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 많지 않나요? 저도 맨날 시작하고 그만둔 게 참 많아요. 정말로. 예, 고백하자면. 네. 뭐가 어려웠냐면요. 관심이 갖고 재미를 좀 느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뭔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로 딱 나오죠. 네, 그럴 때 그 첫 번째 걸림돌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석이란 아이는 거의 하루에 3시간씩 4일에 걸쳐서 스타워즈 레고를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제 그렇게만 보고를 들으면은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나에 대한 정보는 쏙 빠져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그럼 이렇게 3시간씩 할 동안 중간 과정에 실수나 실패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하나의 활동이 능숙하게 잘하게 되는 그 단계,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요, 분명히 적절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분명히 적절히 도와줬죠. 그래서 아이가 막 1시간 정도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짜증을 막 낸대요. 뭐가 잘 안 되니까 막 던지려고도 하고 던진 적도 있고요, 레고 블럭을. 자, 그럴 때 가서 네가 지금 어디에서 막혔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라는 것 같아. 어때, 또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렵다고 느낀 부분을 아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몇 번 도와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계가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짜증나 이렇게 투덜거리더니 잠깐만 엄마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몇 번 어려운 고비에서 부모님이 적절한 도움을 줬더니 그 다음 어려운 고비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다시 하면 되는구나를 어느새 배웠던 거죠. 그런 식의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단계로 되고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라고 느끼면 정말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스스로 되게 당당하고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라는 이 진정한 자부심이 우리 아이가 타고난 집중력을 잘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이 민석의 경우는 참 부모님이 적절하게 잘 도와주셨지만 잘 안 되는 경우 부모님들이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잘 발휘하지 못할 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요, 짜증이 많아져요. 자, 민석이도 어려운 단계에서 짜증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계속 이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 반응을 보낸다라는 건,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서 화가 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요, 산만해져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가 집중 못하면 갑자기 딴 거 만지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거에 관심 가지고 공연히 동생하고 형한테 시비 걸고 그쵸? 이렇게 산만해지는 게 지금 아이가 해야 될 이 과제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신호는요. 아이가 멍한 시간이 많아져요. 그야말로 멍 때리기라고 하잖아요. 숙제를 하다 말고 멍해요. 수업을 듣다가도 멍하니 앉아있어요. 이 한 가지 활동에 대한 집중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아이 생활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틈틈이 이 아이가 멍해지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 세 가지 신호, 자, 짜증이 많아지고요. 자꾸 부산스럽거나 산만해지고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진다. 요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우리 아이가 요즘 집중력이 상당히 부족해졌구나. 집중력을 그야말로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가 타고난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집중력을 도둑 맞았다라는 신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민석이는 그렇게 정말 퍼즐에서 레고에서 야구로까지 정말 집중력을 잘 발휘했는데 왜 상담을 받았을까요?
궁금해지신 거 맞죠? 네, 우리는 계속 아이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어떤 원인일까? 그래서 원인 분석을 좀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지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화도 훨씬 덜 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가 좀 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민석이는 이렇게 잘 발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면요. 5학년이 된 민석이는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엔 그렇게 좋아하던 야구도 그만둘까 고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홈런을 못 쳤다고 아이가 좌절감이 좀 심해지고요. 수비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친구들에게서 야,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런 말을 좀 여러 번 듣게 되더니 어느 순간 야구에 대한 관심, 흥미가 시들해졌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집중력의 대상을 그럼 새롭게 찾거나 아니면 야구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좀 극복을 해가야 되는데, 민석이 어머니가 놓친 게 있어요. 이제 5학년 정도가 되면은 공부가 어려워지고 양도 많아지고, 친구들이 왜 속도가 되게 빠르게 나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불안감이 커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타고난 집중력을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서는 잘 발달해 왔지만, 별로 관심 없지만 꼭 해야 되는 숙제나 공부로의 집중력으로의 발달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단계도 사실은 우리가 아이가 아이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네, 또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